운전하고 가다가 외제차가 이제 하나 지나가는 거예요. 야, 내가 저 차를 살려고 하면 내가 한 언제쯤 살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빌딩 셀러리입니다. 네. 아니 저번에 네. 저한테 뭐 궁금한 거 없냐고 하면서 Q&A를 이제 예, 그때 한번 했었죠? 해서 지금 제가 준비한 거 안 하고요? 네, 그래서 지금 제가 오히려 이제 또 네. 궁금한 거를 좀 적어왔어요. 사전에 말도 없이 이래야지 좀 리얼하게 갈 것 같아서 네. 해도 됩니까? 언제든지 얘기를 해보세요. 네. 그러면서 너무 이제 간단하면서 기초적인 질문부터 빌딩 셀러리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 빌딩 셀러리가 유튜브를 하게 된 계기가 우선 제가 유튜브를 처음에 하려고 할 때는 솔직히 한 10년 전부터 생각은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17년 됐으니까 그때부터 이제 좀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이거 질문할 줄 알고 있었어요? 어떻게 바로 나오고 아니 시작을 해서 지금 많은 편을 찍었잖아요. 찍으면서 이게 맞는 것인가 안 맞는 것인가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그 중에서 한 10년 전부터 하려고 했었는데 계속 미루고 솔직히 제가 말이 많은 편도 아니고 그렇다고 잘생긴 편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이건 어차피 내가 후학을 키워서 그 후학이 이제 조금 열심히 해서 그 친구가 유튜브를 찍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다 제 맘 같지가 않더라고요. 네네. 찍을 생각 이후 10년 정도 지나다 보니까 차라리 내가 찍자 라는 생각이 네네. 있고요. 그리고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 네. 초보자들이 조금 알기 쉽게끔 하는 건 없더라고요. 맞아요. 차라리 정말 간단한 네네. 그러니까 샐러리라고 하는 내용이 이제 본식을 먹기 전에 조금 입맛 돋구게 하는 그런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빌딩에 대해서 좀 친근하게 가까이 다가가는 걸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해서 PD님한테 연락을 해서 네네. 이제 만나게 된 거죠. 그러면은 네. 그 지금 빌딩 어떻게 보면 중개잖아요. 그런 비슷한 성격의 유튜브들이 좀 있잖아요. 그런 거 보면은 막 매물 소개하고 막 그러는데 안 하실 생각이세요? 저도 하고는 싶지만 건물주분께서 솔직히 그런 걸 원하시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아니 근데 그 다른 분들은 뭐죠? 이 건물은 막 이러던데요? 그분들도 싫어할 수도 있을 텐데. 그분들은 솔직히 뭐 제 유튜브를 좀 많이 보시고 나서 진짜 내가 저런 건물 살려고 할 때 한번 검토해 보시는 건 나쁘진 않죠. 저는 개인적으로 하더라도 방금 말씀하신 대로 상호 동의가 있는 상태에서 한 번씩 이런 건물에 대한 장단점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지금 나와 있는 막 계속 매물 올리듯이 하는 거는 우리 셀러리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왜냐면 지금 이런 그 정보성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계속 그런 식으로 가면 또 오히려 기존 구독자들도 떨어져 나가고 그렇다면 또 제가 좀 적어온 게 지금 빌딩 셀러리가 방향은 잘 잡혀가고 있어요. 왜냐면은 모르는 초보자들이나 약간의 관심을 갖고 있는 그런 고객층들 그런 사람들이 좀 많은 공부가 되고 있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빌딩 셀러리가 생각하는 그 구독자층에 대해서 어떻게 자꾸 생각을 하고 계세요? 제가 구독자층은 솔직히 10년 후, 20년 후라도 뭐 대부분 건물주가 되고 싶어 하잖아요. 그런 분들을 위한 것도 있고요. 지금 바로 살 사람한테도 뭐 이 정도는 최소한 알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것도 있고 그리고 부동산을 하시는 분 중에서 아파트라든지 뭐 빌라, 주택 아니면은 뭐 공장 뭐 이런 거 하시는 분들도 뭐 어느 정도는 이 정도는 알고 중개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다양한 사람들이 이 정도는 알아야지 되는 뭐 그런 지식들 왜냐면은 중개업 하시는 분들이 전혀 모르고 진짜 실적만 채우기 위해서 그러니까 내가 이 거래만 하기 위해서 궤도하는 거짓말도 하고 얘기를 하면서 욕을 또 먹고 뭐 지식도 얻고 막 이런 얘기를 듣는 게 있어서 그분들도 어느 정도 이제 이 정도는 알아야 되는 거고 사시는 분도 이 정도는 알아야 되는 거고 서로 윈윈하는 그런 유튜브를 만들고 싶어서 구독자층은 그래도 처음 사시는 분이나 아니면 이제 뭐 나중에 사실 분 그리고 이제 부동산 하시는 분 중에 빌딩에 대해서 좀 공부하고 싶은 분들 위주로 해서 지금은 잡고 있습니다. 다 잡겠다는 소리네. 다 잡기에는 지금 구독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 이게 약간 짬밥에서 나오는 말인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이 바닥에서 좀 오래 있으셨고 하시다 보니까 다른 중개 하시는 분들까지 생각하면서 그분들이 아무 정보 없이 그냥 막 고객들한테 들이미는 것보다는 내가 많이 알면서 어떤 부분들을 소개시켜줘야지 좋은 방향이다라고 좀 설명을 해주신 것 같은데 그렇죠. 얘기하다 보면 어차피 매수자도 사람이고 매도자도 사람이고 중개인도 사람이다 보니까 변수가 많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변수들을 조금씩 줄여가면서 아시는 것도 매도자도 마찬가지 매수자도 마찬가지 중개인도 마찬가지 어떤 생각하고 있는지 알아야지 그 생각에 맞춰 어차피 가는 길은 똑같을 텐데 그런 부분들도 매도자도 아시고 매수자도 아시고 중개인도 알고 그러면은 좀 더 거래가 빨리 일어나지 않을까
성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긴 하죠. 또 궁금한 게 지금 이렇게 오래 해오시면서 건물주분들도 우리 빌딩 셀러리한테 계속 맡기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리고 계속 매수를 해왔던 분들도 고객으로 계시고 그분들한테는 안 알렸죠. 빌딩 셀러리 하고 있다고. 예, 저랑 정말 친한 사람은 이제 어느 정도 알긴 하는데 대부분은 잘 모르고 있긴 하죠. 제가 이제 좀 많이 유명해지면 뭐 그분들이 연락을 오긴 할 텐데 아직 뭐 그렇게 유튜브 그 구독자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합니다라고 하면 왜냐면은 저를 이제 조금 오래됐으니까 좀 크고 높게 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겨우 이 정도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왜냐면은 예전에 다니던 직장에서는 거의 뭐 넘버 2, 3였는데 그때 뭐 임직원이 한 200명이 넘었잖아요. 근데 지금 보면은 이제 처음 시작할 당시만 하더라도 100명, 200명 정도밖에 안 되니까 얘기하기가 너무 오래 이쪽에 있으셨고 나이도 이제 어느 정도 올라오셨고 하시니까 후배들, MZ 세대들한테 밀린 거죠. 이 유튜브는. 그쵸. 너네 해라. 좀 늦은 거죠. 네, 많이 늦었죠. 네. 대신에 색깔이 다르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약간 본질적인 정상적으로 부동산은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알려주시고 있잖아요. 마냥 막 떠들어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저는 유튜브 제 거를 보시면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보시는 거를 추천해 드려요. 네. 왜냐면은 정말 이거는 뭐 경기 상황하고 상관없이 그냥 이 정도는 최소한 알아야지 내가 나중에라도 빌딩에 살지 않을까? 그렇죠. 부동산 중개인을 만나러 가더라도 이 정도 그 정도 상식을 갖고. 그렇죠. 네. 그러고 나서 그 중개한테 저번에 얘기했던 만약 리모델 하라고 하면은 회수 기간을 얼마 정도 잡아야 되냐, 전과 후가 어떻게 차이가 나냐, 그걸로 이제 명도 기간이라든지 이런 거 다 얘기가 가능하거든요. 가면은 리모델링 했을 때 멋진 사진들을 보여줘요. 이 건물이 이렇게 변합니다. 그러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진짜 실속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기 위해서 이제 제가 촬영을 하는 거죠.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진짜 저는 빌딩에 대해서 몰랐거든요. 몰랐는데 이걸 하면서 조금씩 알아가면서 아직도 이제 초보지만 예전 같았으면 내가 돈이 있었다. 투자를 하겠다. 그러면은 무작정 가갖고 이걸로 어떻게 뭐 어떤 물건을 할 수 있을까라고 이제 질문을 하거나 그냥 구해주세요. 막연한 대화밖에 못했을 텐데 이걸 보고 나니까 정확히 나한테 필요한 빌딩이나 필요한 투자 물건은 어떤 건지가 나올 것 같은 거예요. 그렇죠. 다 좋아 보이지. 비쌀수록 좋아 보이는 건 당연한 거니까. 근데 기준을 정할 수 있겠더라고. 내가 돈이 없어서 그렇지. 공동 투자해야죠. 돈이 어느 정도 있으면 그 기준을 좀 현명하게 좀 좁힐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게 도움이 되는 것 같은 게 빌딩 셀러리. 그렇죠. 저도 제 친한 친구들이 몇 명 있는데 친한 친구들한테 빌딩 중개한다라고는 얘기를 했는데 얘네들이 제가 하는 일을 모르는 거예요. 빌딩 중개를 하는데 이거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기획부동산처럼 뭐 허허벌판에 빌딩 하나 있어갖고 막 이런 걸 중개를 하는지 뭘 모르는 거예요. 그냥 길 가다 뭐 보이는 그런 빌딩 중개한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근데 이제 유튜브를 찍고 나서 그 친구들 너가 이런 일을 하는구나 라고 알게 되더라고요. 그 빌딩 셀러리라고 유튜브 보고 와서 얘기해 이렇게 하면 좀 더. 그리고 제가 만약에 뭐 어떤 친구가 돈이 이제 뭐 몇 억을 모아놨어요. 이런 거 아파트 저런 거 투자하거나 아니면 상가 같은 거 한번 검토해보는 게 낫지 않아? 제가 거기서 이제 커미션 받는 줄 알고 친구들 또 막 그런 게 있잖아. 보통 친한 사람이 뒤통수 친다 그러잖아. 그러니까 멀리 하는 거 나를. 저는 아무것도 그러니까 뭐 그 친구가 아파트 사더라도 만약에 뭐 대전이라든지 아니면 뭐 전주란 어디 가서 사더라도 그냥 우선 물어보고 실물을 봐야 된다라고 하면 내가 뭘 받는 줄 알고 그러니까 부동산 다 관련된 줄 알고 생각을 하시는데 전혀 그런 게 아니잖아.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유튜브 찍거나 조금은 이제 변하긴 했다. 지금 17년 됐나요 이거? 예. 그 17년 기간 동안 가장 기억에 남는 계약이 있었다.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솔직히 첫 계약이긴 하죠. 제가 이제 직원 때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큰 거였어요? 그 당시에는 이제 회사가 직원들도 많지 않고 지금 현재 큰 회사인데 들어왔을 때는 뭐 한 5명, 6명밖에 없었어요. 첫 계약했을 때는 그래도 조금 시간이 지나서 한 10명, 15명 정도 됐었어요. 근데 저를 이제 어디다가 차로 가면서 떨어뜨려 주는 거예요. 누가요? 회사의 그 당시에 이제 대표 떨어뜨려 주면서 손님이 이 길을 찾고 있으니 작업을 해서 와라. 네? 작업을 해서 알아. 하는 물건을 확인해서 와라. 그러면 우선 저희 회사는 그 당시에 이제 프로그램에 다 올려야 되다 보니까 그 길에 있는 건물들을 사진을 다 찍었어요. 그 당시에 이제 핸드폰도 사진기가 그래 썩 좋지 않아갖고 일반 사진기 있거든요. 그걸 갖고 다니면 똑딱이. 다 찍고 이제 회사 올리는 거죠. 근데 처음에 내려줬을 때
우선 아침에 떨궈줬거든요. 차에서 5,000원 주면서 이걸로 밥 사 먹고 저녁까지 오지 마라. 우선 작업을 해와라. 떨궈주고 나서 거기 있는 모든 건물을 가서 혹시 건물주분이 어디 계신가요? 라고 하면 보통 임차인들이 대부분 건물이 많을 거 아니에요. 몰라요. 됐어요. 라고 하면 다음 층 이제 잡상인 취급하고 이제 그때가 20대예요? 그쵸. 20대였죠. 다 경험이 있구나. 아, 그쵸. 그때는 회사에도 프로그램이 그렇게 개발도 안 되고 시스템 자체가 안 돼 있었어요. 저희가 그런 걸 다 해서 작성을 해서 이제 프로그램을 올려놓고 이제 다 프로그램을 만든 거죠. 처음에는 뭐 임차인한테 진짜 뭐 한 4, 50번 정도 이제 저쪽 가고 뭐 그런 거 없으니까 가라고 얘기 듣고 하다가 보통 그러다가 가 끝나고 회사 가면은 등기를 다 띄어요. 지금 또 등기 띄면 아무나 등기 뜰 수 있거든요. 등기를 띄어갖고 또 건물주 못 만난 건물은 다 편지를 보내요. 이쪽 길로에서 이제 사는 사람이 있는데 혹시 뭐 파실 의향이 있으면 저희한테 맡겨주십시오. 편지를 다 보내요. 다 보낸 다음에 만약에 편지가 반송이 오거나 아니면 정말 이 건물을 팔 것 같다. 이 건물은 손님이 정말 좋아한다 라고 생각 드는 건물은 우편을 안 보내고 직접 찾아가요. 띵동띵동 눌러갖고 이제 보통 뭐 잡상인 취급할 거 아니에요. 건물 안 팔아요 뭐 하거나 뭐 주인 없어요 뭐 그러면 이제 또 못 만날 걸 대비해서 편지를 들고 와갖고 주고 와요. 만약에 매각 의사에 있으면 저한테 연락 달라고. 그러다가 저번에 갔을 때 못 만났던 건물주를 다시 올라가고 건물주 어디 있냐 물어보고 저기 있다 그래서 건물주 만나서 마침 팔려고 한다 그러더라고요. 감정평가까지 다 받아봤다. 그래서 그분 만나고 계약을 썼던 게 그게 한 거의 한 2, 3주 동안 이제 계속 작업을 한 거죠. 그 길을. 제가 그러니까 첫 이미지로 봤을 때 개인적으로 낯이 두꺼운 캐릭터는 아니에요. 아, 그쵸. 대단하네요. 처음에는 제가 이 일을 선택하게 된 계기, 보통 영업직이라고 하면은 내 친구들이나 뭐 가족들이나 친척들한테 이거 좀 해달라. 영업, 뭐 자동차 영업도 마찬가지고 보험도 마찬가지고 다 이제 부탁을 하잖아요. 근데 빌딩은 그런 게 없어 보였어요. 그러니까 내가 부탁을 안 해도 되는 그런 일이다 보니까 그러면 내가 한번 그래도 뭐 좀 큰 거 한번 팔아볼까라고 해서 들어왔는데 이제 그렇게 된 거죠. 예. 그게 2주 됐다고요? 작업을 시작한 지. 작업을 시작한 지? 예, 제가 첫 계약은 그래도 좀 1년 안 됐을 때니까요. 한 6개월에서 8개월 됐나? 그때 첫 계약을 썼으니까 그냥 뭣도 모르고 하라는 대로 그냥 직접 찾아가갖고 다 얘기를 하고 그때 첫 계약을 써서 제가 받았던 거는 금 한 6돈인가 7돈? 100만 원인데 부가세를 포함한 100만 원이니까 그러니까 금값 한 90만 원어치 갖고 있다가 이제 급할 때 이제 팔아먹었죠. 그때 그러면은 이거를 계속 해야겠다라는 더 굳은 의지가 생겼나요? 아니면 그 전부터 있었나요? 그래도 이 일을 시작을 했으면 그래도 팀장을 한번 돼봐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계속 하긴 했죠. 그러니까 네. 그게 언제? 그거는 입사하고 3일째 되던 날부터. 왜냐면은 제가 처음에는 지금 뭐 제가 이제 이직을 해서 계속 얘기 드리기가 좀 그러는데 처음에 왔을 때 일을 안 가르쳐 줬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와갖고 운전만 시키는 거예요. 어디 뭐 법무사 만나러 간다 아니면 피부과 간다 뭐 한다 뭐 운전만 시키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 일은 내 일이 아닌가 보다라고 해서 운전하고 가다가 외제차가 이제 하나 지나가는 거예요. 야, 내가 저 차를 살려고 하면 내가 한 언제쯤 살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내가 이 일하면 한 2년에서 3년 정도면 팀장이 된다고 하는데 팀장이 되면 대기업 연봉 이상으로 돈을 번다고 하는데 한 뭐 4년, 5년이면은 저런 차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래 한번 참아보자 라는 생각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죠. 굳은 의지가 있었구나. 그 외제차 타신 분을 찾습니다. 포기하느냐 마느냐에 달려있는 거잖아요. 20대 후반에 한번 대한민국의 제일 큰 거 한번 계약해보자 라는 생각으로 이 일을 했죠. 어쨌든 첫 계약이 제일 기억에 남겠어요.